자, 안녕하세요. 면접준장입니다. 자, 기업은행 3번, 4번 문항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잘 작성하고 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집중해서 좋은 성과 내도록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3번 이제 달려가 볼게요. 3번 문항 뭐죠? 타인과의 협동, 그 다음에 타인에 대한 배려 등을 통해서 함께 성공 또는 어려움을 극복했던 경험을 기술하고 이를 통해 느낀 점이 기업은행에서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000바이트입니다. 약 1000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문항에 대해서 과연 뭘 강조해야 되는지 딱 보면 나오죠. 제가 이제 키워드를 적어놨어요. 이거는 빠지지 말고 써야 된다. 여러분들이 과거 경험을 쓰더라도 그 지문에서 주어주는 키워드들은 반드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타인과 협동이죠. 그래서 내 중심적인 나의 어떤 성공이나 어려움 극복 경험이 아니라 타인과 뭔가를 함께 했을 때 그런 사례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들어가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협동, 배려, 이 키워드들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나 혼자 뭔가 나 혼자만의 뭐 역량으로 이것들을 극복했다 이런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인과 협동 또는 배려 등을 토대로 한 거니까 이 부분을 꼭 여러분들이 잘 잡고 가시고요. 그 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문항에서 좀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사례 작성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공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또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안점으로 두는 거는 물론 우리들이 타인과의 협동과 타인과의 배려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상 조직적으로 뭔가 성과를 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성공 또는 어려움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뭐냐면 성공한 사례만 나열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잘 봐야 돼요. 그러면 어려움만을 쓰는 건 진짜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성공 또는 어려움 두 가지 모두가 다 가능하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고 싶은 건 성공만 한 경험을 작성하는 것들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성공 또는 어려움 두 개 다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 그거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만약에 성공 경험을 했으면요. 아, 내가 이러한 타인과 협동과 배려를 이렇게 뭔가 조직 생활을 하면서 내가 이러한 배려들을 했는데 그때 성공을 만약에 했어. 근데 불명이 뭐예요? 어떠한 그것들을 성공하기 위한 어떤 경험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을 어떻게 더 열심히 해서 극복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는. 만약에 실패를 했어.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면 분명히 그 실패나 어려움을 토대로 그러한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어떠한 미션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느냐고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 문항에서는. 그래서 극복을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럼 극복 과정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극복 과정을 토대로 해서 더 중요한 건 내가 뭘 느꼈는지. 아, 나는 예를 들어서 타인과 조직 생활에서 어떠한 미션을 달성할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어. 그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어려움들을 조직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어떻게 극복했어. 조직 간의 문제를 나의 어떠한 리더십으로 끌어냈어. 조직 간의 어떤 것들을 나의 공감 능력으로 끌어냈어.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극복하는 과정이 조금 더 많이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2000바이트 중에 이 내용이. 그리고 그것들을 극복하면서 내가 과연 뭘 느꼈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닐까요? 근데 대부분 지금 많은 친구들이 이 성공 경험에 대해서 나열을 막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 내용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만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극복과 느낀 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은행 자소서를 보면 알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구체적으로 지문들이 변하고 있어요. 이건 왜 구체적으로 변할까요? 원하는 답을 써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금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많은 학생들이 이러한 성공 사례 내용만 쓰고 거기에 있어서 느낀 점이라던가 어떻게 발휘될 수 있는지를 대부분 쓰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반대로 내가 이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을 했는데요. 그 극복 과정은 이러이러합니다라고 극복 과정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준 다음에 포인트를. 그 다음에 느낀 점. 난 결국 이것들을 극복하면서 내가 뭘 배웠어요. 뭘 느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요? 여러분? 그쵸? 왜? 기업은행 자소서 문항을 쓰고 있다는 거는 내가 그 기업에 어떠한 인재인지, 왜 맞는 인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과연 이런 과거의 극복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내가 느낀 건 뭐다. 그래서 그러한 느끼고 배운 점들을 통해서 당신 회사, 기업은행에 들어가서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제가 자소서에서 강조한 T포인트예요. 기여 포인트. 어떻게 발휘될 수 있냐는 건 뭐예요?
네가 기업은행 와서 너의 이러한 과거의 경험들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겠니? 즉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 기여 포인트니? 라고 이렇게 간접적으로 물어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문항의 의도가 뭐냐?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심플하게 생각해 보면 돼요. 뭐를 내가 자소서에 좀 더 포지션을 잘 작성해야 되는지. 2000포인트 중에 어떠한 친구들은 나만의 사례에 대해서 앞부분에 배경 설명을 엄청나게 많이 작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극복과 느낀 점에 대해서 작성 포인트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묻는 문항의 대부분은 이것들로 내가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됩니다. 자, 문항의 의도는 이거예요. 조직은 함께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막 엄청 뛰어난 거 굉장히 좋죠. 여러분의 역량이 뛰어나다는 거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을 한다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너지고요. 협업할 수 있는 코어 능력도 더 어찌 보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에 들어왔을 때, 기업은행 들어왔을 때 반드시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나도 조직 생활이라는 건 다 그래.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그때 너는 지원자는 어떻게 극복할 거예요?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그거를 얘기해줘요. 라고 이 문항은 묻는 거라고요. 이렇게 하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항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표출해야 되는 건 뭐다? 이 사례에 대해서 내가 사례를 뭐 구구절절하게 막 많이 쓰는 건 중요하지 않다. 그 사례에서 내가 극복하고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을 했고 느낀 점들이 뭐고 어떻게 기여될 거냐, 이게 알맹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본다면 포인트는 내가 중심이 아닌 뭐예요? 타인과의 경험을 생각하고 정리하는 사례를 몇 가지를 정리해 보세요. 그렇지만 제가 두 번째에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대부분은 우리가 누구나 성공 경험을 어필하려고만 합니다. 왜? 자소서에 실패 경험을 쓰다가 떨어지면 왠지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성공 또는 어려움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더 전략적이 될 수 있는 것보다 어려웠던 경험을 끄집어내는 것이 어찌 보면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포인트로 접근을 하는 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꼭 이게 정답이 아니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람이란 누구나 빈틈이 있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소서에서 소재를 꺼낼 때 성공의 경험만 나열한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죠. 물론 성공 경험을 극대화시켜서 나만의 전략으로 갖고 가는 것도 좋지만 누구나 살면서 어려움이 있을 거고 그 어려움에서 오히려 내가 거기서 뭐를 더 배웠다던가 나만의 인사이트를 얻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은요 잘못된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어려움 경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런 자소서를 쓰다 보면 이게 이제 힘들어져요. 우리끼리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얼마나 큰 성공을 했어. 나는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어. 근데 그거는요, 여러분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지금 우리가 대학 생활에서 얼마나 큰 성공이고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사실 거기서 거기라고 대부분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내가 인사이트를 얻은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포장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 그 깊이, 크기 이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의 눈높이를 낮추셔도 돼요. 그 안에 디테일한 부분을 잘 따지는 게 좋다는 거죠. 자, 여기 제가 써놨지만 얼마나 큰 성공이냐 어려움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왜 이게 성공 경험인지, 왜 이게 어려운 경험이었는지 여러분만의 생각이 반드시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 단순히 뭐 이거 퍼포먼스가 내서 성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어떠한 사람들은 그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기준이 다른 거예요. 사람마다 판단 기준. 또 어떠한 사람은 이게 어려운 경험이었는데 어떠한 사람한테는 쉬운 경험이 또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why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나한테 이게 성공 경험이었는지, 왜 이게 나한테 어려운 경험이었는지를 조금이라도 명시를 해준다면은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훨씬 더 읽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네 번째, 그 성공, why가 나왔죠. 이제 왜 이게 성공이냐 나왔죠. 그리고 네 번째, 그 성공, 어려움을 어떻게, how,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액션이 잘 드러나는 게 좋습니다. 왜?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글로만 지금 평가받는 거기 때문에 이 액션이 어떻게 극복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겠죠. 아, 이 친구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액션을 취했다, how. 하지만 대부분 성과와 경험만을 지금 나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보단 여러분들이 어떻게 극복했는지 액션을 조금 더 제 입장에선 잘 나타내 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직에서는요, 왜 이런 것들을 평가하냐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과거의 경험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지금 내가 자소서 작성하고 현장에서 일할 때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상황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과거에 이러한 성공이라든가 어려움을 극복했던 친구들은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 친구는 이러한 과정, 이러한 사례에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조직적으로. 배려를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끌어냈구나. 아니면 이 친구가 뭘 배웠구나. 그 배운 것들이 우리 기업은행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 거구나.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성과와 경험만 나열하기보다 Y와 How가 들어간 액션이 들어간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써줬잖아요. 어떻게 발휘될 수 있을지. 제가 항상 강조하는,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쓰건 면접을 보건 결국은 내가 그 은행, 그 기업에 가기 위한 기업 포인트를 쓰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자소서에서 쓸 칸이 없다. 그럼 면접에선 반드시 나의 무기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한테는 과거에 이런 경험들, 이러한 극복한 사례가 있는데 내가 뭘 느꼈어요, 이 사례에서. 그리고 나의 행동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관점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너희 기업은행에 들어가면 어떠한 효과,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것들이 명시가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주셔서 너무 어렵지 않게 키워드 위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많이 묻는 건데 저는 가급적 이런 것들을 하지 않지만 뭐 2000바이트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단 하나로 가도 되고요.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제목 하나로 하고 나머지 이거에 대한 것들을 천작 뭐 1000바이트 1000바이트씩 나눠도 되고요. 두 문단으로 쪼개도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요. 본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3번 문항 이렇게 빠르게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4번 문항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